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입니다. 6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말 모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이, 어저께 제가 김용호 연애부장이라는 놈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주저리 그 진짜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상 하다가 난 그렇게 말 더럽게 질질 엿가락 늘어지게 하는 스타일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김용호라는 연예 부장 혹은 다른 실드 치는 놈들이 한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거를 유승준 스스로가 밝히는 영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에 김용호 연예부장에 관한 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그걸 먼저 보시고 오면 지금 올리는 영상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이후로 허위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많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계속 거짓 선동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전에 올린 팩트체크 1, 2, 3, 4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군입대설이 나왔을 때는 1999년 6월에 일간 스포츠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들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한 자료 화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나 어디에서 찾아낸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거에 의혹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얘기들입니다. 일간 스포츠는 1999년 6월 17일 원고가 서해안 연평도 해역에서의 남북한 경비정의 교전에 충격을 받아 1999년 6월 16일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1999년 12월 신체 검사를 받은 후 2000년 말에 군에 입대하겠다고 결심하였다. 매우 디테일하죠.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활동할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여의도 라이프 콤비 플라자 그 앞에 로비에는 항상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팬들이 없어서 제 매니저 형이 늘 문 앞까지 바래다 주는데, 그날은 팬들도 없고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저를 1층에 그냥 내려다 놓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날 솔직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 팬들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집까지 올려다 주지, 팬들이 집 문 앞에 기다릴 때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지하 주차장까지 쫓아올 때도 있었고. 근데 그날따라 저를 그냥 1층 로비에다 내려다 주고 그냥 가더라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쪽을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둥 뒤에서 누가 한 명이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간 스포츠의 정교민 기자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안녕 승준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보던 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랬죠. 보통 제가 공식 인터뷰 할 때는 그 인터뷰 내용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이제 매니저와 회사와 먼저 인터뷰 요청이 있고, 매니저가 있는 가운데서 보통 인터뷰를 진행을 하죠. 하지만 그날은 사석에서 하는 그 대화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승준아, 너 뭐 이제 20살도 넘고 했으니까 군대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이가 되면 가야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영주권자였고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터라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3집 활동할 때 이제 머리가 짧았거든요. 너 머리도 짧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러니까 너 군대 가면은 뭐 해병대 가도 되겠다. 뭐 해병대 뭐 이런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남자답게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좀 남자답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요거 하나 짚고 넘어볼게요. 얘가 남자다운가요? 아니, 무슨 일만 나면 전부 남의 탓으로 아버지 탓, 목사 탓, 뭐 기자 탓, 변호사 탓, 애새끼 탓. 이게 남자다운 모습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진짜 뭐 주제 파악을 못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는 단체 생활이나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합숙 생활하고 전혀 꺼리낌도 없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정신 상태로나 군입대에 대해서 뭐 전혀 꺼리끼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괜찮지요.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이런 식으로 원고가 서해안 자,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긴 말을 들려드렸어요. 자, 뭐 군대 가게 생기면 가야죠. 가게 되면 가야죠. 그 다음에 해병대? 저 해병대 상관없습니다. 가게 되면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지가 자기 목소리로 얘기했죠.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나온 김용호 부장이라는 놈이, 연예부장이라는 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교민 기자가 해병대 가야지라고 질문했을 때 유승준이 대답도 안 하고 머뭇머뭇했을 뿐인데,
그걸 해병대 간다고 보도했다. 참 그 스포츠 기자들이 옛날 스포츠 기자들이 다 그 모양이었다. 자, 김용호 부장이 거짓말이라는 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스티브 유가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랬잖아요. 다른 유튜브 스티브 유를 그 쉴드 치는 유튜버들이 그랬잖아요. 유승준은 군대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다 물고 늘어지느냐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해병대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용호 연예부장이 어저께 한 말이 개구라라는 거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평도 해역에서 남북한 경비정의 교전에 충격을 받아. 아니 이거 말을 지어내도 너무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방송 활동할 때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연평도 해역에서의 남북한 경비정의 교전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의에 불이 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날짜까지 확실히 이렇게 막았어요. 1999년 12월 신체 검사를 받은 후에 2000년 말에 군입대를 하겠다. 지나가는 길 아니 지금 뭐 잠깐 들어보시죠. 네,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런 뭐 준비나도 한 것처럼의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 이제 자기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가볍게 했다지만 어쨌든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실드 치는 놈들도 웃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 말로 했건 뭐 그냥 지가 의도를 해서 했건 그리고 이제 연예부 기자들은요 어느 스포츠 주로 스포츠 신문에서 연예 문제를 다루잖아요. 연예부 기자들은요 대부분 다 어그로를 끕니다. 왜? 신문 판매는 늘려야 되니까. 근데 어그로를 끌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틀린 말일 수는 있지만 가겠다고 한 거 그건 진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바빠서 연평도 해전 같은 거를 신경도 안 썼다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연평도 해전을 신경도 안 썼다는 게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참 개새끼죠 한마디로. 신경은 썼어야죠 대한민국 사람이죠.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칭찬하는 분위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변명이라 생각해서도 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엄청난 스케줄을 감당해야만 했었고 6개월이라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왜 6개월밖에 활동을 못했냐면요. 6개월 이상 출국을 하면 미국 영주권이 자동 박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군대를 가는 것은 그렇죠. 이 6개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미국 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자동 박탈돼요. 그래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병역법 개정 문제가 나오죠. 사실 군대를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당시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시민권을 따는 것은 순조로운 절차였기 때문에 군입대가 저에게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일간 스포츠 정교민 기자의 의도된 오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다 그 당시 갑자기 새로운 병역법 하나가 시행 개정되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2001년 3월 27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주권자 국내 체제 시에 병역 의무 면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0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60일 이내 출국 시에 병역 의무가 면제됨에도 저는 일부러 국내에 체류하여 신체 검사를 받았죠. 병역 의무 면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0일로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유승준의 똥줄을 타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병역법이 갑자기 바뀌었다는데 아니죠. 팩트는 3월 달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그거보다 2달 전 1월 달부터 이미 나라에서는 발표를 했죠. 3월 달부터는 이제 병역법이 이렇게 1년에서 해외 영주권자한테 그 병역 면제시켜주는 기한을 1년에서 60일로 축소한다. 뭘 갑자기? 갑자기는 2달이나 전에 먼저 국가에서 다 알려줬는데.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60일 이상 체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후배들, 그 당시 그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연예인들, 저는 그들을 절대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 모두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시간이 되면 시민권을 따는 것은 순조로운 절차였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가 질타해야 될 병역 기피를 하는
실가 대상이 아닙니다. 원정 출 자, 그들은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미국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게 60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질타할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 자기 입으로. 그런데 왜 1년에 뭐 4,000명, 3,000명씩 되는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두냐고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죠. 지가 말한 그 사람들은 질타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모병화 병무청장도 국감장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할 수 없이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데 만 18세가 돼서 미국을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언제 떠들어댔습니까?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예? 입대 영장을 받았어요. 또 60일에 한 번씩 해외로 나와 들랑달랑했던 그 뭐 일본이라도 가까운 일본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단 외국 나갔다 오면 다시 60일 되는 거니까 지가 집으로 오잖아요. 질타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요즘은 왜 그 3, 4천 명의 질타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냐 이거죠, 제 말은. 그게 개새끼라는 거죠. 그때 그 체인지 마인드 되는. 저는 음모나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들과 그 당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후배나 친구들은 2개월 만에 한 번씩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홍콩 등으로 출국해서 영주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일 이내 출국 시에 병역 의무가 영주권 소유자로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입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군대를 갈 마음이 없는 이상 어떻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거야 싫든 좋든 네가 군대 가겠다고 떠들어댔으니까 네가 60일 만에 한 번씩 해외를 들랑달랑거리면 임마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언론이 바보냐? 너 병역 기피용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 누구나 금방 다 눈치챌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새끼야 척추 디스크 수술도 의혹스러운 의혹 토성인데 뭐 의사가 나와서 뭐 유승준은 그때 당시 내가 수술한 의사인데 수술을 받아야만 됐다. 그러면 수술한 의사가 그렇게 말하지. 안 그러면 지가 질타를 받는데. 그리고 그 당시는요.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만 대면 아는 제 연예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걔 디스크도 아닌 놈이 디스크로 병역 면허 잡아 그때 돈만 주면 다 되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의사하고 돈 있는 사람하고 이 짜웅은 이제 군대 용어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많이 벌어졌을 때예요. 이거 의사가 그냥 허위 진단서 하나 끊어주면 뭐 병역을 이렇게 면탈하고 그런 의심도 솔직히 상당히 듭니다. 유승준에 대해서. 저하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진실은. 그리고 그 의사 새끼하고 의사는 새끼는 취소하겠습니다. 의사하고요. 저는 그 당시 군입대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 군대를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검사 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고 싶지만 신체 검사에서 징병 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 당시 군입대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 한국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군대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지 입으로 얘기했죠. 근데 유승준 실드 치는 놈들은 뭐예요? 유승준이 전혀 군대 간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한 것은 2001년 3월 병역법 시행령 개정 이후입니다. 그 당시 2001년 3월 27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 면제 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나는 내가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는 자기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은 지가 자도 일간스포츠 정교민 기자에 대해서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당한 거라고. 자, 지금 얘기했죠. 2001년 3월부터 자기는 병역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도 뭐 저 8월 달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도 그렇지만은 이거 뭐예요? 아니 유승준을 실드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유승준은 군대 가겠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음성을 제가 조작했겠습니까? 이런 정도 음성을 제가 조작할 능력이면 저 재벌될게요?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요? 참 유승준 실드 치는 유튜버들 전 제 영상 보고 이런 거 보고 이거 보고 반론 좀 해보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네요. 예? 유튜버들 저 스티브 실드 치는 을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원고도 병역 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1년 이전에 해병대 또는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 징병 검사 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고 싶지만 신체 검사에서 징병 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 당시 군입대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확인을 하면 뭐해? 갔어야지. 아니 말로 천냥 만냥을 주겠다고 하면 뭐해? 한 양이라도 줘야 되는 거 그게 실천 아닙니까 여러분? 아 말로는 무슨 짓을 못합니까? 아 저도 돈 있으면 대한민국 조국에 1조 원 헌납하겠습니다. 부르이토끼 성금으로. 근데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은 안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아 참 더러운 새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군대를 안 간 마음을 처음부터 먹고 있었으면서 단지 인기나 명예를 더 얻으려고 군대를 가겠다고 떠벌리면서 생쇼를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쇼를 한 게 맞죠. 자 2001년 3월부터 군대 가겠다고 지가 이제 이건 빼박은 거잖아요. 지 입으로 말한 거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시민권을 준비할 것처럼 이렇게 뭐 시민권을 받을 것처럼 뒤로 해놓고 앞에서만 떠든 게 아니다. 근데 생쇼를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쇼를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시민권 신청을 2000년도에 했어요. 2000년도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2001년도 뭐 저 중반이나 후반쯤에 그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나오거든요.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니까. 자, 자기가 군대 가겠다고 말하던 시점 1년 전에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해놓고, 예? 나는 그런 생쇼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부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저께 김용호 부장이라는 놈 또는 제가 올려드린 그 유승준을 실드 치는 영상에서 그놈들이 했던 말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스티브 유가 그놈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어제 올린 김용호 부장도 그렇고 유승준 실드 치는 유튜버들 이거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본인이 증명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 크게 연예인병에 걸려 있었죠.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하니까 모두를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감당하지도 못할 착각병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영주권, 시민권 그렇게 쉽게 따는 거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영주권 취득 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려면은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1년 만에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5년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1년이냐? 어떻게 영주권을 받느냐의 차이예요. 이 설명은 제가 이미 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댓글로라도. 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당 나라에서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따고 난 이후에도 5년 이상 영토의 체류 기간을 채워야 하는 등 적게는 10년, 길게는 12년, 저 같은 경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딸 수 있습니다. 13년이 걸린 이유는 지가 시민권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했으면 한 10년 만에. 왜 지 말대로 영주권을 5년 만에 걸려서 땄다는 거.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너무 어떻게 하면은 저는 1년 만에 땄어요. 아까 그 미국 영주권 따는 방법이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식구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거예요. 5년 동안. 그렇게 따는 영주권이 5년에서 6년,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거예요. 자, 요것만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나 자격증 하나 따듯이 간단하게 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복무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근데 얘가 군대를 간다고 떠들 적에 그럼 이런 사항을 몰랐느냐는 거예요. 아, 그걸 알고 있었어. 아, 그럼 난 대한민국,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돈도 많이 벌겠다. 사실 미국 영주권 뭐 줘? 뭐 중요합니까? 아, 돈만 많으면 저 지금 당장 한국 가고 싶어. 내가 뭐 돈이 한 500억 있다. 저 한국 가서 삽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는 한국이 그렇게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닌데요. 제가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돈 많은 사람한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건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물론 이해하실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그런데 뭐 영주권을 다시 딸라면 그런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가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말은 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연예인들처럼 국으로 주댕이 닥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슬쩍 가서 시민권 시험 보고 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뭐라고 했나요? 그런 연예인들한테? 지가 떠든 거 지 잘못이잖아요. 아, 참 개새끼. 이걸 또 실드 치는 그 어저께 김용호 연예부장 같은 등등의 그 한심한 인간들 말입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처음 나온 시민권 선서식도 불참했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시민권 시험을 보면요, 그날로 선서식을 해요. 이게 내가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권 시험이 오전에 이루어지고 점심시간을 거친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두 파트로 하루에 이루어지거든요. 시민권 시험이. 그럼 오전에 시험 봐서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오후에 세레모니를 하고요. 이제 그걸 선서식이라고 해요. 세레모니를. 그러니까 축하해 주는 거죠, 국가에서. 그 다음에 오후에 시험 본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세레모니가 잡혀요. 그런데 개인 사정상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시민권 선서식을 하면 돼요. 예. 그런데 나는 얘가 이때 시민권 선서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 얘가 2002년 1월 18일 날 자기가 선서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민권 선서식을 하고 나면 시민권 증서를 주거든요. 그럼 증서를 주고 나면 이제 미국 여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시민권자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독수리 여권을. 그런데 얘가 언제 입국을 했어요? 2월 2일 날, 같은 해 2월 2일 날 입국하다가 추방당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002년 2월 1일 날 비행기에 탑승해야 2002월 2일 날 서울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 왜냐? 시차 때문에요. 이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여러분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요일 아침 10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오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또 토요일 아침 10시나 11시예요. 이게 시차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2월 1일 날 타야지 2월 2일 날 도착합니다. 이제 거꾸로 이게 시차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1월 말일 날, 최소한 1월 말일 날 여권을 받았어야 2월 1일 날 미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은요. 자, 1월 18일 날 얘가 시민권 증서를 받았으면 1월 19일 날 이게 그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미국은 우체국에서 여권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월 19일 날 신청했다고 해도 그럼 얘가 이제 1월 31일 1월 달에 30일까지 있나요? 31일까지 있나요?
그러면 뭐 불과 며칠입니까? 열흘이잖아요. 열흘 중에 또 중간에 뭐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요. 미국 공무원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죽었다 깨나도 일 안 합니다. 그럼 불과 뭐 일요일 빼고 나면 8일이나 9일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처럼 미국이 이렇게 행정이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지금 현재 2021년 5월 달이 제 여권 만료일이라 독수리 여권 만료일이라 지금 보냈거든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연락도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불과 7, 8일 만에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 내에. 이 급행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보통 처음 여권을 신청하면 요즘 같은 경우 8주가 걸려요.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그럼 급행료라는 걸 해서 돈을 따따블로 내면은 조금 빨리 여권을 해주는데 그래 봐야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8주가 4주로 줄어들어요. 나는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얘가 어떻게 불과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8, 9일 만에 독수리 여권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혹은 이 새끼 그 전에 시민권 선서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국적 포기를 갖다 언제 했어요? 1월 23일 날 했죠?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적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사실 좀 이런 거 좀 팩트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JTBC 방송국 같은 데서. 예. 이제 이건 제가 아주 합리적인 의혹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는 꼭 미국 법을 저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의혹입니다. 의혹은 의혹이에요. 미국에서 7, 8일 만에, 8, 9일 만에 독수리 여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아시는 교포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근데 얘는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권은 제가 포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선서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권 논리 때문에. 미국 여권은 한국처럼 그렇게 하면 막 하루 이틀, 2, 3일 만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예.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시민권 취득 선서일 10월 20일이면 통지를 받고 선서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갈등이 좀 심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게 딴 영주권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서식이 나와내니까 아버지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유승준은 애국자고 애비놈이 매국노네요. 예.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간다고 버팅겼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연락이 한동안 안 됐어요. 예. 제가 솔직히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좀 아버지를 오해한 부분도 있고, 저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좀 몰랐죠. 그렇게 힘들게 이민을 오셔서 그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모든 과정에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아들이 한국에서 활동해서 성공했다고, 대중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군대를 가겠다는 아들을 말렸던 그 이유도, 지금 제가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아버지가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얘 말대로라면은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사람은 전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아니면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전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군대를 보냈거나. 이게 뭔 개소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끝내 아버지의 권위를 뿌리치고 미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시민권을 받기 위한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군대를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왜 시민권 취득 인터뷰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오면요, 아버지께서 저를 무조건 가서 그 인터뷰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하는 셈 치고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인터뷰를 봤죠. 시험 보기 전에 막 공부도 하고 답을 다 맞춰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봐도 통과를 한다고 해도, 합격을 해도 선서식에 불참하면 되는 거니까, 미국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 하도 권유를 하시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간 거죠. 뭐 여러분들 참 간악한 새끼지요.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제 시청자가 요구한 그 2002년 PD 수첩을 제가 리뷰하기를 잘했다 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에 PD 수첩에 PD가 질문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군대를 안 간다고 하기 한 1년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 이유는 뭡니까? 했을 때 스티브 유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할지,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 이 말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린 2002년 PD 수첩 그 영상 리뷰한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흘렸잖아요. 20년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온 게 바로 요 말이에요. 요 간악한 새끼가. 나 시민권 인터뷰 보고도 선서식만 안 하면 되니까 아버지 말을 따랐을 뿐이다. 자, 2002년도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할 거나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간악한 새끼예요, 여러분. 이 새끼를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 돈 벌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돌이 빠순이들이 티켓 하나씩만 10만원짜리 티켓 하나씩만 팔아줘도 그 자리에서 100억이 벌리는데요. 거기서 뭐 스태프들 다 돈 띄워주고 한 10억 정도 다 뭐 공연장 임대료로 띄워진다고 해도 90억 세금 절반 낸다고 해도 얘가 45억에서 50억을 챙겨갑니다. 1회 공연당 잠실체육관 같은 거 빌려서 공연하면은 여러분 이런 새끼를 그렇게 해주는 게 뭐 인권이라고요? 이게 실드 치는 놈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동안 팩트체크와 입장 표명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 가수를 생명이 짧은 거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샵소리죠? 정말 생각해서 지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구역질 나오지 않으세요? 불량한 풍속을 대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그 내면으로는 사실 안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내면 밟고 있었잖아요. 전에는 제가 대한민국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영주권자로서 저희 가족들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1년 전. 자, 이렇게 이제 샵소리가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자,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놈,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PD 수첩 2002년도 제가 리뷰해드린,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브유를 실드 친 제가 이제 이미 리뷰한 스티브유 실드 영상을 만드는 그 유튜버들 내용을 봐도 그들의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얘가 증명하고 있죠. 자, 이거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간악한 새끼고 또 이렇게 간악한 새끼를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로 유승준은 군대 간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 여러분 들려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야말로 이제 한통속이죠. 도대체 뭐를 어떻게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새끼 입국시켜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안 되지요. 영원히 김병주 의원의 그 발의하신 법안 이거 도대체 언제 통과된단 말입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매국노의 입국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면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구독 여부와 상관없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